서울 강남의 어느 늦가을 밤, 김아라는 서울 최대의 패션 기업 중 하나인 에이넥스코에서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본부장 직책을 맡은 여성은 흔치 않았고, 그녀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밤을 회사에서 보내며 전략과 시간표, 시장의 흐름을 꿰뚫었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고압적인 회의도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에는 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도 계획의 일부였다. 회사 내부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진행된 결혼식, 그리고 임신 소식. 모두가 깜짝 놀랐지만 아라에게는 그조차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40주간의 태아 성장 그래프,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개인 상담 일정, 산후조리원 예약, 산모보험 플랜까지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갈색 가죽 커버에 담긴 임신 관련 문서 폴더가 늘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주말 저녁, 마감이 임박한 브랜드 캠페인 전략을 점검하던 중 그녀의 모든 계획은 무너졌다. 예상보다 이른 32주차 조기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통이라 생각했지만 곧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분만실로 직행했다. 모든 것이 급박하게 흘렀고,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일 틈도 없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정신이 아득한 가운데 병원 스태프들이 그녀의 의무 기록을 전달했다. 담당 의사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민재, 산부인과 주치의, 38세. 낯익은 이름에 아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이름은 그녀의 과거였다. 단지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정확히 8개월 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던 사람. 그녀는 그를 잊으려 했다.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 이후의 인생을 설계해왔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분만을 책임지는 주치의가 되어 나타났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다. 병원은 서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 중 하나였고, 우수한 실력의 의료진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민재는 난산과 조기분만 사례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전문가였다. 하지만 아라에게 그는 의사가 아니라 과거였다. 누구보다도 멀리하고 싶었던 이름이었고, 이제는 다시는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 마음속에서 온갖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당혹감, 불안, 그리고 어쩌면 아주 약간의 떨림. 하지만 그녀는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했다. 그녀는 담당 의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상황의 긴급성과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아라는 선택권이 없었다.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는 다시 그의 손에 생명을 맡기게 되었다. 조기 분만의 위기는 현실이었다. 태아의 심박수는 불안정했고, 산모의 상태 역시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모든 의료진이 집중하는 가운데 그녀는 의지와는 별개로 출산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서 있었다. 이민재는 말이 없었다. 그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직업적인 태도로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 묻혀 있었지만 표정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라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다. 단지 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랐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했다. 어떤 감정도 그보다 우선시될 수 없었다. 분만실 안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소음과 명령들이 뒤엉킨 상태에서 단 하나의 소리만 또렷이 기억에 남았다. 아기의 울음소리.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 그 소리에 아라는 눈을 감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울음은 그녀에게 한 가닥 희망을 줬다. 그런데 그때 이민재가 아이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말을 멈췄다는 소문이 병실 안에서 퍼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라를 바라봤다. 아라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뭔가를 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뭔가는 단순한 의학적 정보가 아니었다. 아라는 직감했다. 민재가 아이의 다리에서 그것을 봤다는 걸. 그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작고 독특한 붉은 점.
그 모양은 그와 똑같았다. 정확히 그의 왼쪽 다리에 있었던 그것과 아라는 침묵했다.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멈춘 듯했다. 아이의 정체, 과거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녀는 아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도 이미 모든 걸 눈치챘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순간이 지나가길. 그러나 서울은 그렇게 쉽게 과거를 묻어주는 도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민재는 그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이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이의 다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붉은 별 모양의 점. 서울대병원에서 수련하던 시절 그는 교수에게 자신의 희귀한 피부 모양에 대해 설명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교수는 그것이 유전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다. 그 말이 지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말을 걸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알고 싶지 않았다. 동시에 알고 싶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그의 눈은 다시 김아라를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복잡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무언가 감지하고 있었다. 민재는 아라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민재를 밀어냈다. 민재는 결국 아이를 간호사에게 넘겼다. 그리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 선 채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8개월 전 그는 아라와의 관계에서 도망쳤다.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감정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외면하고 싶던 현실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병원 기록실로 향했다. 산모의 진료 기록, 예상 출산일, 마지막 월경일,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정리되어 있었다. 민재는 계산을 시작했다. 출산 예정일에서 역산하여 임신 시점을 추정했다. 숫자는 분명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아라와 함께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김아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가 분명히 확인하지 않는 한 그녀는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었다. 민재는 다시 병실로 향했다. 간호사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였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라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아이의 점을 보았다는 것, 병원 기록을 확인했다는 것, 그리고 계산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느냐고. 아라는 눈을 떴다.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왜냐고 묻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너와 상관없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부정하는지. 점이 같은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그가 지닌 유전적 특징이었다. 민재는 다시 한번 말했다. 아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하겠다고. 아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이 법적으로 보호자이며 검사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그녀의 말투는 냉정했고 시선은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병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구겨져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그것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모든 감정이 얽혀 있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후회.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8개월 전 그가 선택한 침묵과 회피가 지금의 모든 혼란을 불러온 것이다. 그날 밤 그는 병원에 남아 아이의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병원 시스템에서는 공식적으로 DNA 검사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록을 반복해 읽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산 예정일을 계산했다.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의료윤리 규정을 검토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DNA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는 병원 내 친한 유전자 연구실 연구원을 찾아갔다. 민재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의 혈액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결국 그를 돕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민재는 늘 병원에서 누구보다 환자에게 헌신했고 동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만 진실을 위해 협조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친자 관계는 99.99%.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는 종이에 인쇄된 그 한 줄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숨이 막혔다. 슬프고 기쁘고 복잡했다. 그는 다시 병실로 향했다. 이번엔 결심이 서 있었다. 아라가 받아들이든 말든 그는 진실을 말할 것이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라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조용히 들어갔다. 아라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녀 앞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는 서류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덮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알았으니 됐지 않느냐고. 그 말에 민재는 오래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이제는 책임지고 싶다고. 아라는 비웃었다. 책임이란 단어가 너무 늦게 나왔다고 했다. 그가 사라졌던 밤, 그녀는 열이 나서 혼자 응급실에 갔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덮고 울었다고 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아이의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아라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너를 믿을 수 없다고.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변하겠다고, 보여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더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김아라는 침묵을 고집했다. 이민재의 목소리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닫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로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병실을 나왔고 그날 이후로 매일 병원에 머물렀다. 아라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는 곁을 지켰다. 간호사들은 조심스레 그의 태도를 지켜봤고 아라는 그런 그를 외면하면서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변하려는 의지, 책임지려는 태도, 그리고 침묵 속의 절박함. 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쌓여있던 분노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있던 날 밤, 혼자였던 순간 전화기를 쥐고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받지 않았던 기억. 그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 무관심하게 느껴졌던 말투. 그런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금 와서 바뀌었다는 말, 책임지겠다는 말. 그녀는 듣고 싶지 않았다. 민재는 병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간호사들은 아라의 회복 상태를 보고했고 아이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와 아라 사이의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아라는 철저히 벽을 세웠고 민재는 벽 앞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어느 날 그녀는 아이를 안고 앉은 채 그에게 말했다. 자신이 아이의 법적 보호자이며 어떤 검사나 접촉도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그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묻지 않았다. 왜 그때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는지. 그는 이유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설명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었다. 아이와 자신을 다시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 민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도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바뀔 수 없었고 그녀가 아무리 밀어내도 끝까지 버틸 생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다. 아라 측의 요청으로 병원 내 모든 기록 접근이 제한된다는 통보였다. 그녀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을 만들었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와 허탈함에 말없이 병원 옥상에 올랐다. 마음은 복잡했고 머릿속은 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되려 했지만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배제되고 있었다. 그는 결국 병원 윤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친자 관계를 입증할 권리,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리고 아이의 복지를 위한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정리했다. 하지만 의료진 대부분은 민재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아라의 동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녀는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다. 며칠 후 아라의 퇴원이 결정되었다. 민재는 그녀가 병실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이를 안은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퇴원 후 아라는 친정으로 향했다. 민재는 연락처도 주소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려 했다. 그 상황에서 민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고 그는 병원으로 복귀해 기존 업무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아이의 울음소리, 아라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민재는 변호사를 찾았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고 그는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 변호사는 그에게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친자 관계 입증 소송.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임을 입증하고 양육에 참여할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길고 복잡하며 무엇보다 아라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다. 민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법으로 아이를 얻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라와 아이는 영영 멀어질 것이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강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겠다고. 우선 아라의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악했다. 그녀와 친분이 있는 지인을 수소문했고 어렵게 그녀의 절친과 연락이 닿았다. 그녀는 처음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민재가 보여준 태도, 지난 몇 주간의 행동을 들은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라가 왜 그렇게 단호한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민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라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신뢰라고. 다시 떠날 것 같다는 불안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다고. 민재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다시 떠날지도 모르는 남자의 행위로 보였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법도, 강요도, 설득도 잠시 내려두기로 했다. 진짜 변화를 보여줄 시간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녀의 곁에 설 수 있는 누군가로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이민재는 서두르지 않았다. 조용히 시간을 들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다. 아라가 머무르고 있다는 지역의 공공보건소에 자원봉사 의사로 등록했고 근처 소아과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했다. 그녀와 아이의 주변에 머무르되 직접적으로 다가가지는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떠났던 시간만큼 오래 걸리더라도 그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오직 행동뿐이라고 믿었다. 아라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근처에 있다는 걸 금세 알게 되었다. 언니가 다니는 약국을 통해, 조카가 다니는 유치원을 통해 여러 경로로 그의 존재는 전해졌다. 처음에는 불쾌했고 다시 시작될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도움을 주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아라는 혼란스러웠다. 이민재는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변한 걸까? 아니면 변한 척을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의 예방접종 일정이 다가왔다. 아라는 근처 보건소를 예약했고 그곳에 이민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날로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혹시라도 다가올까 긴장했지만 민재는 그저 인사를 건네고 물러섰다. 짧은 눈맞춤, 말 없는 지나침, 그게 전부였다. 아라는 그 태도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더 이상 해명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 그 모습은 그동안 그녀가 알고 있던 민재와는 달랐다. 어느 날 민재는 보건소 근무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아이와 함께 있는 아라를 멀리서 보았다. 잠시 멈춰섰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걸 확인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아라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그녀에게 메일을 보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다. 그동안의 침묵에 대한 사과, 아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란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 아라는 메일을 여러 번 읽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그 말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을 보였고 아라는 급히 병원을 찾았다. 응급 상황은 아니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접수하는 순간 민재가 나타났다. 그는 놀라지 않았고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않았다. 담당 의사는 따로 있었지만 민재는 뒷단에서 모든 상황을 조율했고 필요한 검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날 아라는 처음으로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을 한 이후 아라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거절하지는 않았다. 민재는 그 변화조차 과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했고 아라는 때때로 그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예를 들어 수면 패턴, 알레르기 반응, 식사 습관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 민재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라는 뜻밖의 질문을 했다. 정말로 다시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민재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떠난 과거를 인정했고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메일을 보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감정들, 상처들, 두려움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재는 그 메일을 읽으며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 속에는 원망이 있었고 미련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픔이 묻어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를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건 해명도, 설득도 아닌 진심이었다. 그날 밤 그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싶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 그는 단 하나의 문장을 마지막에 남겼다. 아이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나는 끝까지 남아있을 거야. 다음 날 그 편지는 아라의 우편함에 도착했다. 그녀는 편지를 받았고 잠시 후 눈을 감았다.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민재에게 처음으로 아이의 사진을 보냈다. 100일을 갓 넘긴 아기의 사진이었다. 아무 말도 없이 단 한 장. 민재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언젠가 그녀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사람으로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민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만은 그녀도 이제 천천히 느끼고 있었다. 이민재는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보내온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아라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는 신호. 그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날 퇴근 후 아기용품점을 찾아가 기저귀와 분유, 젖병 세트를 구입했고 이름도 적지 않은 채 택배로 보냈다. 아라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물건이 잘 도착했다는 사실은 조용히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아라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민재와 공유했다. 언제 잠이 드는지,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지, 백신 접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모든 건 여전히 간결했고 사적인 감정은 담기지 않았다. 민재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고마웠다. 억지로 감정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제는 서로 아이를 중심에 두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시간을 나누어 아이 양육에 필요한 공부를 시작했다. 관련 서적을 읽고 아동심리 강의를 들으며 하루하루 변화하는 아기의 성장 과정에 대해 정리했다. 한 번은 아라에게 아이가 특정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했는데 며칠 후 아라는 덕분에 밤잠을 더 잘 자요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민재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칭찬이 아니었고 친근한 말도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외부 사람들과 아이의 사진을 공유하지 않았고 가족 외에는 아기에게 쉽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만은 예외로 삼기 시작했다. 예방접종 동행을 허락했고 첫 이유식을 먹이는 날 민재에게 사진을 보냈다. 사진에는 아기가 으깬 바나나를 입가에 묻힌 채 앉아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루는 민재가 보건소에서 퇴근하던 길에 우연히 아라와 마주쳤다. 아라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고 민재는 짧게 인사했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에게 말했다. 아빠예요. 그 순간 민재는 모든 말이 멈췄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그녀의 입에서 들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걸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신중해졌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어떤 기대도 내비치지 않았다. 단지 매일같이 아이의 사진을 폴더에 정리했고 그날 있었던 변화에 대해 작은 일기처럼 기록했다.
혹시라도 아라가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된다면 이 기록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계속해 나갔다. 어느 저녁, 아라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민재도 먼저 묻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라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기랑 같이 가까운 공원이라도 그냥 걸으려고요. 와, 민재는 그 순간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다. 다만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그래요,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주말이 되자 민재는 공원 근처 벤치에서 아라와 아이를 기다렸다. 긴장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아라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저 가볍게 인사만 건넸다. 둘 사이의 대화는 짧았고 대부분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라는 그날 유난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고 어떤 노래에 반응하는지, 밤에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졌다는 소소한 이야기들. 민재는 그 말들을 모두 마음속에 새겼다. 그날 이후 주말 산책은 일종의 작은 약속처럼 정착되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라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민재는 그 거리마저 소중했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믿게 될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라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잠시 약을 사오는 동안 아이를 봐줄 수 있겠느냐고. 민재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녀가 돌아오는 동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민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그 미소는 어떤 설명보다 강한 감정이었다. 아라는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았고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민재는 아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웃어줘서 고마웠어요. 아라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진 하나를 보냈다. 아이가 민재가 선물한 인형을 꼭 안고 자는 사진이었다. 어떤 문장도 없었지만 민재는 그 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느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열리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잘못은 지울 수 없지만 지금의 진심은 쌓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는 오늘도 내일도 그 문 앞에서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아라가 다시 그의 이름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날을 위해. 이민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라가 보내온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인형을 안고 자는 아이의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심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무언가 답장을 쓰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그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그녀는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아라는 조용히 말했다. 혼인신고는 아직 그대로예요. 민재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긴 침묵 끝에 다시 말했다. 그걸 정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민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리하고 싶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나 억지로 붙잡지 않을게.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가 먼저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그 말은 민재에게 어떤 고백보다도 깊게 다가왔다. 그는 그날 이후 더 조심스러워졌고 동시에 더 진심을 담았다. 아라는 여전히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대화의 주제는 점점 아이를 넘어서 둘 사이로 옮겨갔다. 그들은 처음으로 아이가 없는 시간을 따로 가졌다.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재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아라는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고백했다. 아라는 말했다. 그때는 정말 내가 혼자였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날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민재는 대답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건 절대 변명할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믿기 어려워요. 당신이 다시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민재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약속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쌓겠다고.
그 주말 아라는 이혼 신청서를 폐기했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구청을 찾았다.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신청서 없애고 왔어요. 민재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그날 저녁 민재는 아라와 아이가 함께 있는 집에 초대받았다. 특별한 행사는 아니었고 그저 간단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 하지만 민재는 그 초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도착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이는 민재를 보고 웃었고 아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 후 셋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라는 아이의 장난감을 하나씩 꺼내며 놀아주었고 민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가 졸리기 시작하자 민재는 조용히 안아올려 재웠다. 아라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다시 같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작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라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왔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요. 천천히. 조금씩.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그것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고 따뜻했다. 아라는 그에게 침대 대신 거실 소파를 내주었고 민재는 말없이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 새벽녘 아이가 깨어 울기 시작했다. 민재는 곧장 일어나 아이를 안았고 아라는 옆에서 조용히 이불을 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 밤을 함께 지새웠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아라는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안심돼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게. 민재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요. 여기에 있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변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거리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재는 매일 아침 아라의 집으로 들렀고 저녁이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라는 민재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아이도 아버지의 손길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아라는 민재에게 물었다. 같이 살까요? 민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덧붙였다. 아이에게 가족이 필요해요. 나도 그래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가 자라날 환경, 교육, 서로의 역할, 그리고 언젠가 두 번째 아이에 대한 상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은 알았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서로를 믿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보다 더 성숙해졌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후회보다 용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같이 살기로 한 첫날, 이민재는 새벽에 눈을 떴다. 낯선 공간이 아니라 익숙한 온도였다. 아라는 조용히 주방에 있었다. 말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재는 말없이 아이의 옷장을 열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한 선언 없이 시작되었다. 다정한 말보다 반복되는 일상이, 감정보다 책임이 먼저였다. 민재는 그것이 좋았다. 그가 바랐던 삶은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민재는 아이의 젖병을 소독하고 분유를 준비했다. 아라는 출근을 서두르며 옷을 갈아입었고 서로 눈이 마주치면 짧게 웃었다. 퇴근 후에는 장을 보고 돌아온 아라가 저녁을 차렸다. 민재는 아이와 놀며 기다렸고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그날의 육아와 일에 관한 이야기였다. 특별한 로맨스도 드라마틱한 감정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그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병원 업무 외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지만 지금은 아이가 먼저였고 아라가 먼저였다. 그는 주말마다 아기 용품점을 찾았고 육아용품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며 만족했다. 육아는 고되었지만 그 고됨조차도 가치 있는 일로 느껴졌다. 아라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말없이 신뢰를 키워갔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아라는 피곤한 몸으로 아이를 안아들었지만 아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받아들고 방을 돌았다. 아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다. 아라는 민재에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정말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가 조용해질 때까지 등을 토닥였고 그날 밤 아라는 민재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다.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말보다 진한 감정을 나누었다. 그 감정은 더 이상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서로를 믿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후로도 삶은 계속 바빴다. 회사 일과 병원 일정, 육아와 가사 분담,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피곤했고 때로는 짜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다. 아라는 회사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복직했고 민재는 아이 돌봄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다. 그는 병원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려 했다. 아이의 첫걸음만은 민재가 보는 앞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 아라에게 보냈다. 아라는 회의 중이었지만 그 영상이 도착하자 눈물이 났다. 그녀는 메신저로 짧게 답했다. 고마워요. 나 대신 그 자리에 있어줘서. 민재는 미소 지으며 다시 대답했다. 우린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특별한 말이나 큰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의 인사, 매일 밤의 안부, 아이의 성장에 대한 작은 이야기, 피곤한 하루 끝에 짧은 웃음. 그 모든 것들이 모여 가족이라는 단어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아라는 가끔 생각했다. 자신이 왜 이토록 완고하게 민재를 밀어냈는지, 왜 그렇게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다.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사랑이 다시 시작되어 무너질까봐,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자신이 또다시 외로워질까봐. 하지만 민재는 떠나지 않았다. 그가 남아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민재는 매일같이 다이어리를 썼다. 아이가 처음으로 단어를 말한 날, 감기에 걸려 고생했던 밤, 아라가 웃으며 도시락을 싸준 아침.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하나하나가 기적 같았다. 그는 언젠가 아이가 자라 이 다이어리를 읽게 될 날을 상상했다. 아빠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냈는지를 말없이 전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아라는 민재에게 말했다. 우리가 정말 가족 같아요. 민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가 가족이죠. 이제는 더 이상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인 거예요. 아라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 만났던 그날보다도 더 따뜻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들의 가족은 그렇게 조용히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다. 말없이 지켜주는 신뢰, 당연하지 않은 일상, 그리고 아이를 중심으로 한 연결. 그 모든 것이 이민재와 김아라를 진짜 부모로,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범한 날들을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었다. 늦은 오후, 김아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햇살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아라는 손끝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함께 있었다. 조용한 순간들이었지만 그들에겐 그 어느 대화보다 소중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한 적 있어요? 아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을요?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거요. 아라는 웃지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대신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직도 겁은 나요. 언젠가 당신이 떠날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민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끝까지 남을 자신이 있었다. 그 확신은 말이 아닌 지난 시간들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라는 밥상을 차리면서 민재에게 물었다. 둘째는 언제쯤 생각해요? 민재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농담이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재는 웃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언제든 당신이 괜찮다면. 식사 후 아이는 곧 잠들었고 두 사람은 거실에 남아 커피를 나눴다.
민재는 다이어리 한 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가 아이의 첫 웃음부터 지금까지 기록해온 일기였다. 아라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는 삐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루하루의 기록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빠라는 걸 아이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말로 하기 전에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말 대신 아라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신뢰가 있었다. 그들이 겪은 시간은 짧지 않았고 상처도 깊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라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정리하면서 함께 적힌 이름을 천천히 읽었다. 아이의 이름, 민재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이름. 이제는 그 세 이름이 한 장의 종이 위에 나란히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고 그래서 더 고마운 일이었다. 며칠 뒤 민재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라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오늘 아기가 당신 찾았어요? 아빠라고 말하면서요? 민재는 말없이 웃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는 오래 기다려온 그 단어를 이제는 일상 속에서 듣게 되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니까. 어느 주말 세 사람은 공원으로 나갔다. 아이는 아직 걷는 것이 서툴렀지만 두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아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민재는 대답했다. 응, 지금처럼만 살면 돼요. 그렇게 오래오래. 해가 지고 바람이 불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다. 그 그림자 안에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담겨 있었다. 아라는 민재의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행복이란 건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거라는 말,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들며 말했다. 사랑도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날 밤 아라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은 완벽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낼 준비가 된 두 사람 사이에서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문장 위에 조용히 작은 하트를 그렸다. 그 하트는 아이에게, 민재에게,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 보내는 진심이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의 갈등이나 화해의 과정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믿음과 용서, 책임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론 서로를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키는 용기,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심, 그리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한 다짐. 그것이 결국 가족을 만들고 사랑을 지켜나가는 힘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비슷한 경험이나 감정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